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30분, 박남진은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죠. 침대 옆에서 잠든 아내 윤정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한참이 걸렸죠. 또 새벽부터 일어나시는군요. 정희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남진은 미안한 마음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미안해요. 깨웠나요? 아니에요. 어차피 잠이 안 와서요. 정희도 79세의 나이가 되면서 잠이 얕아졌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뒤척여도 금세 잠이 깨곤 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는 않았어요. 노부부가 되어서도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남진은 세면을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추리닝 상하이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천천히 걸어서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진은 이분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평소 앉던 벤치로 갔어요.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펼쳤습니다.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을 차례로 읽어내려갔죠.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벤치에서 운동하던 김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진과 비슷한 나이의 이웃 어르신이었죠.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돋보기를 꺼내 쓰고 나서야 제대로 읽을 수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남진은 신문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정희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진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된장국과 밑반찬을 차려주었죠.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할까요? 남진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특히 젊을 때 이야기나 대학 시절 친구들 얘기를 자주 했어요. 글쎄요. 무릎이 좀 아픈데요. 그럼 집에서 쉬세요. 혼자 나갔다 올게요.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남편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욱 그랬죠. 남진이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려고 했거든요. 저 사람 늘 과거만 그리워하지. 나와 살아온 세월은 기억이나 하는 걸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운 지혜였죠. 식사를 마친 남진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책장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선물로 준 것들이었죠.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딸의 어린 시절 사진, 손자, 손녀들 사진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남진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편지들이 생각났거든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또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냥요. 별거 아니에요. 남진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에게 말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가끔씩 떠오르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 특히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남진은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살펴봤어요. 새로 생긴 건물들, 변해가는 거리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둘 다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진이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남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젊었을 때의 꿈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진은 아침 일찍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료였던 최 교수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함께 근무했던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퇴직 후에도 가끔 만나곤 했던 소중한 친구였죠. 오늘 장례식이죠? 정희가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었습니다. 남진의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넥타이 매는 것도 서툴러졌거든요. 네, 최 교수님이셨어요. 기억하시죠? 물론이에요. 자주 우리 집에 오셨던 분 아닌가요? 정희도 최 교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료들과는 대부분 안면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각종 모임에서 만나왔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 제자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진은 빈소에 절을 올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남진아, 왔구나. 뒤에서 누군가 남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대학 시절 같은 동기였던 이정수였습니다. 남진보다 한 살 많은 83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정수 형,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최 교수 일로 만나게 되다니. 참 안타깝다. 두 사람은 한쪽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근황을 나눴어요.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자식들 걱정이라는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오늘 깜짝 놀랄 사람이 올 거야. 정수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 말입니까? 이순자 말이야. 기억나지? 우리 과에 있던. 그 순간 남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을 듣자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대학 시절에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순자가요? 응, 일본에서 살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더라. 오늘 최 교수 장례식에 온다고 하던데. 남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5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럴 리가요. 순자는 죽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았어. 그때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던 거야.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모르지만 정수의 말을 들으며 남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던 첫사랑이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거라니요. 잠시 후 빈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진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순자였습니다. 순자도 남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순자가 남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을 눈치채고 주목하고 있었어요. 남진은 일어서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남진 씨. 순자가 조용히 남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변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순자. 그럴 리가. 넌 죽었다고 했잖아. 남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거든요. 죽지 않았어요. 다만 남진 씨를 지킬 수 없어서 떠났을 뿐이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남진이 더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계셨네요. 정희가 남편을 찾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차하느라 늦게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여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의 표정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아내 윤정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진이 소개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순자입니다. 남진 씨와는 대학 동기였어요. 순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스며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남편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가끔 하곤 했는데 이순자 씨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정희의 말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경험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한 것이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래된 일이니까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남진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순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희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순자라는 여인이 남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먼저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남진 씨,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순자, 잠깐만. 남진이 순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야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진은 어쩔 수 없이 순자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정희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 여인이 누구일까? 남편의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정희는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장례식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남진은 여전히 순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공원에서 신문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던 첫사랑이 살아있다는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정희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꾸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식사할 때도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남진의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순자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녀가 왜 죽은 척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남진은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남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진 씨, 저 순자예요. 순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순자, 어떻게 내 번호를? 정수 씨한테 물어봤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많아서요. 남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희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순자에 대한 궁금함이 더 컸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내 중앙공원 카페는 어떨까요? 조용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남진은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1시간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순자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진이 다가가자 순자가 일어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나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먼저 사과할 게 있어요.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미안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 너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해야 했던 거예요. 남진 씨 때문에요. 순자의 설명을 들으며 남진은 점점 놀랐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남진이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순자의 가족들이 일본계라는 이유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이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진 씨와 연결되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죽은 척하고 떠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았다는 거야? 네, 오사카에서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키웠어요. 하지만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남진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순자의 고백을 들으며 남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남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고민스러웠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요? 부인과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행복해요. 정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너 생각이 났어.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남진 씨, 저는 이제 혼자예요. 남편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어요. 순자의 말에 남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과 함께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네,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해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없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자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남진은 교수 생활과 가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봐야겠어요. 남진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3시간이 넘게 앉아 있었거든요. 저도 일어날게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나도요. 그런데 순자.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진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부인께는 걱정 마요. 옛 친구 만나는 거니까. 남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진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래 나가 계셨네요. 그냥 산책 좀 했어요. 남진의 대답에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거든요. 며칠 전부터 침울해하던 남편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산책만 하셨어요? 네, 공원도 갔다 오고. 남진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만났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생생했어요. 옆에서 잠든 정희를 바라보며 남진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순자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자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남진의 행동에는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공원에 가서도 신문보다는 휴대폰 메시지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정희는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이 며칠 전부터 자주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정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남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렸어요. 그런가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어제도 늦게 들어오시더니 오늘도 나가실 거예요? 정희의 질문에는 미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남편이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정수형을 만날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어서요. 남진의 대답은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순자와 만날 계획이었지만 정희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남진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어요.
깔끔한 셔츠에 재킷까지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어디 가세요? 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평상복을 입고 나가는 남편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좀 단정하게 입어야죠. 남진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남진은 약속 장소인 시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순자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마음은 첫 데이트를 하는 청년처럼 두근거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시간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순자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진이 자리에 앉자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진 씨, 지난번에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요. 순자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 남편이 자상하긴 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늘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진 씨 생각을 잊을 수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가끔씩 꿈에서 만났고 혼자 있을 때면 대학 시절을 떠올리곤 했어요. 순자의 고백에 남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씩 대학 앞을 지날 때면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을 생각했어요. 정말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추억, 지금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진 씨, 부인께는 저와 만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비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희가 오해할까 봐요. 남진의 말에 순자는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때 카페 입구로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희였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순자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남진도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당황했어요. 정희, 어떻게 여기에? 정희가 두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도 일어서서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장례식에서 뵀던. 네, 기억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동기 모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화가 났어요. 여보, 이건. 남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정희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남진은 순자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서둘러 정희를 따라 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분노를 참고 있었고 남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기 모임이라고 하셨죠? 정희, 들어봐. 그냥 옛 친구를 만난 거야. 옛 친구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왜 돌아왔는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발 물러나달라고 해야겠어요. 정희는 다음 날 순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가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을 찾아간 정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윤정희입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당신이 왜 돌아왔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발 물러나 주세요. 저희는 이미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굽힐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떠난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를 원망해도 좋아요. 하지만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순자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느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진 씨의 마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화했습니다. 50년 전의 사랑과 50년간의 결혼 생활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희와 순자의 대면 이후 남진의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남진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남진과 순자가 만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이 첫사랑 여자와 다시 만났다더라. 그 여자가 일본에서 살다가 돌아왔다던데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동네 벤치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정희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정희야, 괜찮아? 오랜 친구인 김 여사가 정희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옛 친구 만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니니까요. 정희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진과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기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남편이 교수로 성공하는 것을 뒷바라지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정희의 모습을 본 남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정희,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느 날 저녁 남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이야기요? 할 말이 있다면 그 여자한테 가서 하세요. 정희의 차가운 말에 남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순자가 남진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남진 씨, 저 때문에 집안이 어수선해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순자. 이건 내 문제예요. 부인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겠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진은 정희가 순자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희가 당신을 찾아갔다고요? 네,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진 씨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 남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정희와 남진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정희가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그냥 옛 친구를 만난 것뿐이야. 옛 친구요? 첫사랑을 옛 친구라고 해요? 당신이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남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자를 만나지 말라고? 당연하죠. 결혼한 사람이 첫사랑을 만나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순자는 내 인생의 일부였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 남진의 말에 정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그 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뭐예요? 50년을 함께 산 저는 당신 인생의 몇 분나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정희.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에요. 당신 마음속에서 저는 늘 2등이었던 거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진은 거실에 혼자 남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정희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당분간 밖에서 지낼게. 남진이 짐을 싸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게 아니야. 지금은 서로 냉정해져야 할 때야. 남진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사실 남진은 친구 집이 아니라 순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순자도 남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진의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혼자 두고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생 함께 앉아서 식사하던 식탁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그와 함께한 시간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정희는 빈 방에 앉아서 흐느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친구들의 동정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과연 자신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으로 함께 살아온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진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는 동안 남진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과 50년간의 결혼 생활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순자는 남진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간단한 반찬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진 씨,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맞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가자니 정의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자니 양심에 걸려요. 부인이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순자의 말에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혼자 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순자가 남진에게 오래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진 씨, 제가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때 제가 왜 정말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남진 씨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말이에요. 당국에서 남진 씨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이 일본계라는 이유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건 몰랐죠? 남진은 순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운동가와 연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순자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나타난 정보기관 사람들, 가족들에게 가해진 압력, 그리고 남진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해서요. 가족들이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진 씨와 연결되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죽은 척하고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남진 씨가 잡혀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떠난 거예요. 남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순자가 정말로 죽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다니요. 왜 그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헤어져야만 남진 씨가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일본에서 결혼한 것도 가족들의 강요 때문이었어요.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은 늘 남진 씨에게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남진 씨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남편에게도 미안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남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순자의 희생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 그리고 50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자, 당신이 그런 희생을 했다니.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남진 씨에게는 부인이 있고 함께 쌓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나타나서 그 모든 걸 흔들 권리가 있었을까요? 순자의 말에 남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일본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흔드는 건 옳지 않다는 걸요. 그럼 남진 씨, 부인께 돌아가세요. 순자의 말에 남진은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제 역할을 다했어요. 남진 씨에게 진실을 말해드리고 제 마음도 전했으니까요. 이제는 현실로 돌아갈 때예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별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남진 씨, 우리는 이미 늙었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건 아름답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남진은 순자의 말을 들으며 문득 정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아온 아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해준 아내, 그리고 지금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 아내 말이에요. 나는 정희와의 세월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남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부인과 함께한 50년은 저와의 몇 년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순자는 내 과거의 사랑이지만 정희는 내 삶 그 자체였어. 남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순자에 대한 그리움은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였을 뿐, 진짜 사랑은 50년을 함께 살아온 정희와 나눈 것이라는 걸요. 정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럼 빨리 가세요. 늦기 전에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안해 보였어요. 순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마지막으로 남진 씨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남진은 짐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순자와의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문을 나섰어요. 순자, 행복하게 살아요. 남진 씨도요. 부인을 소중히 여기세요. 밖으로 나온 남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혼란이 끝나고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정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희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50년의 신뢰를 깨뜨린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요? 남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남진이 떠난 후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다시 보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집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희가 자신을 어떤 표정으로 맞이할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며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정희야. 남진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정희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이 부서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남진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희야,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나간 것도, 순자를 만난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요. 남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와 헤어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나요? 정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서 견뎌온 아픔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희야, 나는 바보였어요. 순자는 내 과거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었는데,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남진이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뒤로 빼며 피했습니다. 과거라고요? 그럼 저와 함께한 50년은 뭐예요? 그게 내 인생 전부예요.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남진의 말에도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당신 마음속에서 저는 늘 두 번째였던 거죠? 정희의 질문에 남진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순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순자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워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청춘이었다는 걸요. 실제로는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남진의 고백에 정희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쉽게 열 수는 없었어요. 그런 말로 제가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진심이요? 네,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당신과 떨어져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진은 정희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희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또다시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할게요.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보장할게요. 남진이 정희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50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산 것인지 고민했어요. 정희.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을지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정희의 고백에 남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크게 상처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괴로웠고 무엇보다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견디기 어려웠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려고 해요. 50년을 함께 산 정 때문에요. 정희. 남진이 감격해서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도 더 이상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저만을 생각하며 살아주세요. 당연해요. 당신이 내 전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게 미안하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당신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당신이 더 소중하다면서요. 정희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순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순자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순자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앞으로는 당신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남진의 말에 정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당신을 다시 믿어보려고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정희의 경고에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남진은 정희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정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남진과 정희가 화해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남진은 전보다 훨씬 정희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진은 평소와 같이 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희가 혼자 있을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가서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미역국이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 거 기억하세요? 남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깜빡했던 것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얼마 전에 생각났거든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남진은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남진은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결혼 기념일이니까요. 꼭 그래야 하나요? 집에서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보내야죠. 남진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근사하게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남진은 정희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한식당을 예약해 두었어요. 여기 좋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남진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식당을 찾았다는 말에 정희는 놀랐어요. 평소 컴퓨터와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손자, 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보, 내년에 유럽 여행 어때요? 남진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가보자고 했었는데 바빠서 못 갔던 여행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평생 당신을 위해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이제라도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남진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건강이 괜찮을까요? 나이도 있고.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녀오면 돼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정희야,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줘서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줘서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생각나거든요. 남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정희의 말에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남진은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순자였어요. 남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남진 씨께 안녕하세요. 편지 쓰는 게 오랜만이네요. 저는 다음 주에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오사카로 가려고 해요. 남진 씨와 재회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50년 동안 품었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진 씨가 좋은 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남진 씨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부인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분이야말로 남진 씨의 진정한 동반자니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순자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남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의 배려 깊은 마음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편지를 정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사람이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순자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죠?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남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순자와의 마지막 인연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남진과 정희는 함께 동네 산책길을 걸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정희가 노란 은행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도 저 나무처럼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우린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 살아간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의지가 생겼어요. 남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난 청춘의 그림자가 바람처럼 흩어지고 남은 건 옆에 앉아있는 아내뿐이었습니다. 정희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희의 대답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남진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것이구나. 정희도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테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창밖에는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사랑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추억은 아름다운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와 미래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